강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어제는 너무 빨리 해서 귀에 잘 안 들렸다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천천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쇼크와 유로 재발이 난 증시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FOMC가 등장하는 날인데요. 실적 시즌과 FOMC에서 과연 어떤 흐름들이 나올까? 자, 오늘 장 한마디. 재고 조정 속도는 빠른 것일까?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죠. 오늘 재고 조정 속도가 빠른 것일까? 또 하나, 오늘 장 한마디. 빅테크는 빅테크네. 빅테크는 빅테크네. 자, 미국 시장 빠진 걸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죠? 이미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증시각도 TV는 자, 지수 얘기보다 지수는 밑에 깔리죠. 깔리는 거 보시고, 야, 기술주들 아주 박살났습니다. 밑에 깔리는 거면 전부 마이너스예요. 그러나 오늘 큰 대여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MS, 알파벳, 장 끝나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장 끝나고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한데, 일단 현재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죠. finviz.com에서 제공하는 오늘 증시 상황들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쫙 갈라서 대각선으로 쫙 잘라가지고 왼쪽은 아주 박살이 났고 대각선으로 잘라서, 오른쪽은 그런 대로 괜찮았고 관련 주식들만 빠졌습니다. 물론 오른쪽으로 쫙 갈라서 월마트가 아주 큰 폭으로 빠지고, 그냥 유통업체 타겟, 코스코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 것이고요. 며칠 조정을 하던 헬스케어나 이런 쪽은 다시 반등을 잘 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빅테크들 빠진 거에 대해서는 쫄 필요 없어요. 구글이 2.5% 빠졌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5% 빠졌는데, 자 봅시다. 시간 외에서 실적이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각각 장에서 2.5%씩 빠졌는데, 현재 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5%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알파벳도 장에서 5%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2%의 하락을 배로 갚아주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자, 그런데 실적 흐름에서 실적 쇼크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유통업체들에서. 월마트가 이제 발표를 했어요. 월마트가 인플레이션에 로 인해서 일반 상품에 대한 소비 지출이 타격을 받고 있다.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산다. 이러면서 2분기와 올해 순이익 전망치를 하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무려 7.6% 빠지면서 가장 많이 빠진 종목 중에 하나가 됐고요. 콜스도 9%, 타겟도 3%. 유통업체들이 다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트코도 덕분에 3%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존도 5%나 하락했고요. 달러트리도 6%. 자, 유통업체가 아주 재앙의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거는 지금 재고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재고 조정. 재고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재고 조정이 언제 끝날까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나온 현상보다 현상 그 뒤에 거를 봐야 되죠. 지금 연락에 지금 재고 조정을 하는데, 작년도에 과잉이 있었죠. 작년도에 급증하는 수요에 깜짝 놀란 유통업체들이, 야, 이거 물건 없어서 못 팔아, 빨리 주세요, 더 넣어주세요, 괜찮아 넣어주세요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금리가 인상되는 이런 사이클에서 수요가 꺾였네. 이제 막 이게 좀 빨리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게 한국에서 이게 2개월을 멈췄다 들어왔잖아. 이거 어떡하나, 이런 상황인 거지. 지금 유통업체들이 나 오는데 한두 달, 그다음 정박해서 한두 달 이렇게 걸리면서 굉장히 늦게 받았어요. 그래서 뒤늦게 주문한 것들이 쌓였는데 이제는 수요가 꺾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굉장히 빠르게 재고 조정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보면서 미국 기업들 되게 역동적이고 유연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바로 그냥 재고 처리, 땡 처리를 시작하네요. 지금은 미국에서 물건을 매수할 때지, 이렇게 되면 땡 처리하는 데 가서 물건을 매수할 때야.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빠르게 재고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올해 연말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주문을 어떻게 할까요? 지금부터는 주문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않겠죠?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의외로 유통업체의 재고 조정은 생각보다 빨리 끝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라고 판단됩니다. 생각보다 빨리 마무리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드네요. 그냥 상식적으로. 자, 반면에 오늘 3M과 GE 등은 주가가 괜찮았습니다. 각각 4%의 높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역시나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올랐고, GM이 의외로 안 좋네요. GM이 제대로 물건을 못 만든대요. 자, 현대기아차 전진 앞으로 진군의 나팔을 울려라. 빨리 만드는 사람이 이기는다. 지금 만드는 쪽쪽 팔리니까 자동차는 여기는
유통업체는 재고 과잉이지만 자동차는 여전히 재고 과잉이 아닌데, 자동차의 재고 과잉이 오기 전에 열심히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위너다. 지금 그런 상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테크 주식들이 실적이 장외에서 상당히 괜찮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외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급락한 주식들도 대체적으로 장외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의 하락을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하루다. 오히려 내일 실적 발표할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어제하고는 상황이 정반대다. 어제는 월마트가 장에서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계감이 있었는데, 오늘은 정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K일러 9%, 옥타 8%, 팔로알토 네트워크 7%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는데요. 장 외에서는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빅테크들은 이 정도의 실적이라면 저희가 계속 우려했죠. 뭘 우려했습니까? 달러 환산 수익은 어떻게 될 건데? 라는 것을 굉장히 우려했었는데, 빅테크들이 실적을 이렇게 낸다면 시장의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은 중립 정도 수준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됩니다. 대단하죠. 마이크로소프트는 해외로 장사 많이 하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이 정도 했다면 애플은 볼 것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는 이미 끝났고, 테슬라는 그래서 반등을 했고요, 주가가.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이제 애플하고는 몇 개 안 남았는데, 그러면 이번 실적 시즌은 중립적이고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 우려는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주는 분위기네요. 네. 반면에 지금 문제는 달러 강세인데요. 달러 강세는 에너지 가스 가격에서 기인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달러의 가격은 달러 자체의 강세보다도 유로 약세가 기인한 부분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인데요. 근데 유로 약세는 왜 일어날까 보면 어제 이미 나타났죠. 제대로 결제 안 해주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돈만 줘, 다 줄게, 이런 분위기인데, 금융권 제재가 되니까 돈을 안 주잖아. 안 주니까 안 주지 하는 게 이제 러시아의 입장인데, 유럽 입장에서는 너들이 우리를 침공했잖아 하는 상황이니까 거래 계속하기는 또 힘들죠. 거기에 그런 상황에서 이 미국이 가스에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그 터미널이 조금 죽었어요. 터미널이 좀 죽는 바람에 흔쾌하게 못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되거든. 미국에서 유럽으로 가스를 옮기려면 가스 이동 운반선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반응이 없는 그런 재미난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이쪽 시장인데, 어쨌든 가스 가격이 노드스트림이 20%까지 가동률을 떨어뜨리면서 가스 터빈 문제라고 했어요. 너들이 만든 터빈 지멘스인가? 지멘스 터빈이 안 돌아가 이러면서 안 돼, 이러면서 가스 가격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미국 가스 가격도 2008년 이래 최고치입니다. 어마무시하게 올라갔고요. 유럽 가스도 8월 인도분이 1메가와트시당 가스 선물 가격이 전거래일보다 무려 12%가 뛰면서 197유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유로화가 훨씬 더 약세가 나타나는 것이 오늘 장에서, 금융시장에서 제일 큰 특징이다. 그래서 달러화 가치는 107.20을 기록했고요. 유로는 1.02에서 1.012구로 뚝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엔화는 136.89, 원화는 1310원 75전, 유화화는 6.767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스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반면에 WTI 유가는 떨어졌습니다. 지금 95불대를 기록을 하면서 유가가 95.58을 현재 기록하면서 떨어지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 지표 발표들이 미국에서 있었는데요. 이 지표 발표들을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계속 추적을 했잖아요. 추적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CPI는 그냥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게 해줍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하나증권의 레피키 투자전략팀장이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미국 가솔린 소매 가격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빠지죠. 계속 빠져.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빠지고 있습니다. 0.64%가 빠졌습니다. 전년 대비 상황들 보시죠. 자, 전년 대비 상황들도 역시 빠지니까 미국 가솔린 가격도 계속해서 우하향하면서 여기서 저 밑단 지난번 저점을 깨고 내려오면 꽤 많이 내려올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흐름으로 가고 있죠. 네, 어쨌든 자, 이렇게 계속해서 빠지면 이거는 뭡니까?
인플레이션은 안정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주축은 뭐였죠? 유가, CPI, 그다음에 그러니까 물가, 소비자 물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유가다. 근데 유가 지금 WTI도 98까지 갔다가 다시 95로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휘발유 가격은 연일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갤런당 이제 4를 향해서 막 가고 있습니다. 예, 4가 깨져야 되겠죠. 진짜 확실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4 밑으로 깨지는 순간 전년 대비로는 어떻게 돼? CPI가 뚝 떨어지는 흐름들이 보여지겠죠. 9%는 이제 안녕 사요나라 뭐 이런 분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자, 유가는 그렇고 그럼 또 하나 측면은 뭡니까? 네, 집값이죠. 주택 가격. 5월달 20대 S&P 코어로지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주르륵 발표됐는데 일단 20대 도시는 20.5% 전년비 올랐습니다. 예상은 20.6이었고 이전엔 21.2였어요. 20대 도시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전미 주택 가격 지수 5월 달입니다. 19.7이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죠? 20.2. 그 전에는 20.3가 20.6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조금 더 4월 달에 비해서 떨어지는 폭이 조금 더 크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택 가격의 찌는 6월 달부터 보일 것이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6월 달에 75bp 인상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확연하게 뛰었던 때, 즉 5%대 후반까지 뛰었던 때가 바로 그 시점이기 때문에 우린 6월 달부터 주택 가격 지수가 좀 더 유의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 달 봐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대출 금리는 5.8까지 가다가 지금 5.5 정도 수준에 있다고 하고요. 전월 대비 그 주택 가격 지수는 1.5% 상승이고 이 전월치는 2.2%였습니다. 주택 가격 지수는 398이고 이전엔 392로 그거보다는 주택 가격 지수 자체는 올랐고요. 전년비 주택 가격 지수는 18.3%가 나왔습니다. 이전은 18.9였고요. 신규 주택 판매 6월치가 나왔습니다. 이건 6월치입니다. 6월치가 나왔는데 59만 채. 근데 이전에는 얼마였냐? 신규 주택 판매가 64만 2천 채. 예상은 66만 채. 줄었습니다. 줄죠. 예, 줄기 시작합니다.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비로는 8.1%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계속 우상향하다가 지금 드디어 신규 주택 6월부터 떨어지는 게 신규 주택 판매는 보였어요. 그렇죠? 신규 주택 판매 보였고 주택 가격 지수도 6월치부터는 이 전율 대비 상승폭이 확연하게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CPI 구성 인자는 우리가 보기에 이제 9월달 넘어가면 확실히 빠지겠네 라는 거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계속 추측을 해보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FOMC 내일 있을 금리 인상과 이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시장이. 자, 내일 75bp를 인상해요. 그래서 2.25에서 2.5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8월 달은 넘어가. 잭슨홀 연설 넘어가. 잭슨홀 연설이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넘어가. 8월은. 그러면 9월 달에 얼마? 50bp를 한 번 더 인상해. 그러면 남은 거는요. 남은 거는 25bp 두 번 남았다고 하는데 CPI가 뚝뚝 떨어지는데 다음 9월에 50bp 올리면 그 다음에는 뭘 할 건데? 라는 생각을 시장이 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 남들이 얘기하는 거 쫓아가지 말고 내 생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 생각으로. 자, CPI가 9월달 이후로는 확 떨어질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유가 떨어지고 집값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걸 보니 9월달 이후는 보일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미국 연준이 50bp 올렸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많이 올리면 25bp 두 번 남았어. 공간이 50bp 남았어. 어떻게 느낄까요? 그 느낌이 7월달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시죠. 75bp 올렸는데 앞으로 얘네들 금리 올려봐야 1% 남았어. 2.5%인데 최대 3.5%야 올해는. 그리고 내년에는 모르겠는걸? 4.0까지 된다고는 하는데 CPI 떨어지는데 걔들이 그렇게 할까? 라는 생각을 안 할까요? 시장이? 할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할 수 있어 보이죠. 예,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기업 실적은 쏘쏘합니다. 2분기 실적 쏘쏘해. 자, 그 다음부터는 예전 랠리로의 회복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려면 EPS 증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EPS 증가 폭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EPS 증가 폭이 전년 대비로 좀 줄어들어서 지금 2분기 실적 보니까 예상치 상회 수준이 4.8%. 그러니까 과거 좀 낮았던 게 4.0%였으니까
EPS 증가폭이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폭발적인 랠리 미국 시장에 그건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으나 뭐 여기서 다시 폭락을 하는 이런 흐름들은 시간이 갈수록 가능성은 조금 희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상황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리치먼드 서비스 7월 지수가 나왔는데요. 마이너스 13이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0이었고요. 그럼 확실히 모든 것들이 좀 떨어지죠. 근데 신기하게 달라스 서비스 매출은 7월치가 이전보다 오히려 조금 올랐습니다. 9.4에서 9.5를 올랐는데 댈러스 여기는 석유 많이 캐는 동네 아닌가요? 석유 많이 캐는 동네면 경기가 좋을 수 있겠죠. 텍사스 서비스 분야 전망이 마이너스 12.4에서 10.9로 조금 덜 떨어졌고, 컨퍼런스 본드의 소비자 신뢰지수 7월치가 나왔습니다. 예상 97.2였는데 95.7이 나왔고요. 이전은 98.4였습니다. 3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2021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이런 소비자 심리, 그 다음에 모든 지표들은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에게 축축축축축 떨어지고 있는 것이 계속 확인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주고요.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6에서 3.2%로 하향했다고 밝혔고요.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6에서 2.9로 하향을 했고, 미국은 그 1.4%나 성장률을 낮추면서 2.3%로 낮췄습니다. 내년도도 1.3% 미국 성장률을 낮추면서 1.0%의 성장을 예상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7월 27일 증시각도TV 미국 마감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